이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조용한 변화 속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8% 그리고 28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폴더블 폰 신작 판매 호조, 이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 호실적,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 플렉시블 OLED죠. 휘어지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출하량이 5,500만 대였다고 해요. 이 5,500만 대는 전기 대비해서 18%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일반 OLED 공급량은 2010만 대로 전기 대비 12.7%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일반 OLED보다 플렉시블 OLED의 출하량이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 대비 증가율도 18%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관련 협력사, 부품사의 실적 개선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8월부터 조정 추세를 보이면서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 개인 투자자들께서 모든 면에서 또 지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도 이 시장의 기회는 항상 이 위기 뒤에 찾아오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기회를 잡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현재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진행 중인 10월 4주차입니다. 금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져 있고,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한 삼성전자,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양호했고 시장 대비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형 2차전지 종목들이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지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 추세 또한 조정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조용한 변화 속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8% 그리고 28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테크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전주 금요일 시가 기준 해서 오늘 25일 장중 9,000원을 넘어가면서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조용한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 시장은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긴 해요. 이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스마트폰 출하량이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분기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올해 스마트폰 기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4.7% 감소한 11억 5천만 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서 내놓은 전망에서 4.7% 이렇게 늘어났어요. 1분기에는 얼마를 전망했었냐면 3.2%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3.2% 감소. 근데 이제 2분기 보고서에서는 4.7% 감소로 이제 하향 전망을 했는데, 이 부분의 이유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상황을 감안해서 하향 조정했다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IDC 내년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은
반면에 이제 4.5%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스마트폰 기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전망만 보면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IT 기기 투자하는 것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조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투자의 힌트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요. 이제 삼성전자 앞서서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양호했다라는 언급도 드렸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88% 감소했지만은 전기 대비로는 258.21% 증가하면서 영업이 2조 4천억 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1분기, 2분기 대비 6천억 원대에 비해서 크게 늘면서 개선 추세가 뚜렷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반도체 부분 적자 감소와 함께 이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등 신작 스마트폰 판매 호조 및 삼성 디스플레이 호실적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MX 사업부가 각각 1조 5천억 원, 3조 원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별 실적 세부 내용은 오는 31일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 이 폴더블 폰 신작 판매 호조 이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 호실적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시장 조사 기관 스톤 파트너스에 따르면은요, 지난 3분기 이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 플렉시블 OLED죠. 휘어지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출하량이 5,500만 대였다고 해요. 이 5,500만 대는 전기 대비해서 18%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일반 OLED 공급량은 2,010만 대로 전기 대비 12.7%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일반 OLED보다 플렉시블 OLED의 출하량이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 대비 증가율도 18%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관련 협력사, 부품사의 실적 개선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설명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 폴더블 폰 고성장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전망에 따르면은 27년 전체 시장의 5%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하량은 1830만 대, 시장 점유율 전체의 1.6%에 불과하겠지만 27년 출하량이 7천만 대까지 증가를 하면서 전체 시장의 5%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침투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어때요? 지금 올해는 4.7% 감소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내년에 증가할 것이 4.5%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보다 훨씬 더 나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포스의 폴더블 폰 시장 확대의 원동력 같은 경우에 원가 절감과 소비자 만족도의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 원가 절감 같은 경우에 이 폴더블 폰의 평균 판매 단가 ASP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1,098달러였고, 이게 이제 21년 2분기와 비교해 22%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화웨이하고 이제 중국 브랜드들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 인하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또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 ASP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내년에 삼성전자가 보급형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카운터 포인트 이제 설문조사도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설문조사 한국, 미국, 중국 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응답자의 이제 폴더블 폰 구매 의사 비율이 55%였고요. 이 중 재구매 의사는 80%였다고 해요. 신규 구매 의사는 53%인데 그 정도로 기존의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으로 좀 교체해 나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2023년 상반기에 중국 내 폴더블 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를 했고 11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제 내놓은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 폴더블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정도 성장을 했고 2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9% 거의 1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요. 이제 상반기에 가로형 폴더블 폰이 전체 폴더블 폰 판매의 55%를 차지했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 중국 시장을 이어가는 시장이 인도가 되겠죠. 인도. 그래서 22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억 5,200만 대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내용인데요. 인도의 이제 폴더블 폰 인기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7월 달에 폴더블 폰 갤럭시 G 플립 5, 폴드 5 사전 판매를 진행을 했는데 28시간 만에 10만 대를 팔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폴더블 폰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사진이 되겠는데요. 키움증권 지금 보고서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이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폰 출하량 전망, 추이 및 전망이에요. 여기 보시면 23년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은 1000만 대가 좀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1830만 대로 전망이 되어진 전체 폴더블 폰 시장이 42% 성장한 1830만 대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화웨이, 이외에 이제 오포, 비보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이제 구글하고 테크노가 이제 올해 신규로 진입을 하면서 올해 이후 24년, 25년 갈수록 가파른 폴더블 폰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제 월별 출하량 도표가 되겠는데요. 사실 폴더블 폰 1, 2, 3까지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폴더블 폰 4가 나왔던 시기 21년 8월 달서부터 해서 5가 나온 시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소비자들이 폴더블 폰에 적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방증되는 것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 폴더블 폰의 핵심이라고 하면 역시 힌지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힌지는 사실 이제 문의 경첩 같은 거죠.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힌지 부품이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기존의 힌지 같은 경우에는 U자형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밀착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5 같은 경우에 새로운 플렉스 힌지, 물방울형 힌지가 채택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좀 늘었다고 하고 있고, 또 평균 판매 단가, 부품의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파악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쪽이 외장 힌지예요. 외장 힌지고, 우측 사진이 내장 힌지가 되겠습니다. 내장. 이 내장, 이게 힌지가 외부, 내부 이렇게 나눠지는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서 이제 내장 힌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잘 펴지게끔 디스플레이 패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내장 힌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부품에 속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내부, 이 힌지에 대해서 이제 납품하는 부품사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외장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H 바텍이죠. KH 바텍이 외장 힌지 최강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물방울형 힌지 채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 단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만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을 하면서 독점 공급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객사를 확대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내장 힌지를 전담하고 있는 파인 엠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 힌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펼치는데 중요하다, 중요한 부품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이제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파인 테크닉스로부터 22년 10월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에 설계 및 내구성 확보가 어려운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파인 엠텍이 기술력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 스마트폰이 잘 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큰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 펼쳤을 때 화면 가운데 부분이 덜 펼쳐지게 되면은 굴곡이 생기고, 굴곡이 생기면 사용자 경험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폴더블 1, 2, 3이 좀 인기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술력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얇고 자성이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만 가능하다. 내장 힌지는 얇고 자성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갤럭시 폴드 이 1세대 제품을 놓았을 때 사실 경쟁사들이 제품을 분해해 놓고 가장 탄식을 했던 소재 부품 중 하나가 또 내부 힌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부 힌지는 외부 힌지에 비해서 구조는 간단합니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가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선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되고, 결함이 없어야 되고, 자성도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소재가 두꺼울수록 접힐 때 가해지는 압축력, 인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이 스테인리스 소재이면서 자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 내부 힌지 가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내부 힌지가 화면 뒤를 받치고 있는 만큼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터치를 할 때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성을 갖지 않게 가공을 하는 것이 또 곧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내부 힌지는 디스플레이에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힌지는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을 하지만 내부 힌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패널에 붙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톤 파트너스의 이제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이 플렉시블 OLED 출하량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출하량이 늘어나는 만큼 파인테크닉스의 실적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부 힌지가 외부 힌지에 비해 구조는 간단하지만 가공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내부 힌지가 화면 뒤를 받치고 있어서 자상이 생기면 터치 기능 오작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술력을 가지는 기업이 파인테크닉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은 이 언제 어떻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지 집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에서 교체해가는 침투율을 높여가는 쪽에서 항상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상승 추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주가 흐름과 공략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인테크닉스를 보기에 앞서서 이제 테크윙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0월 지금 현재 고가 기준으로는 33.98%, 현재 장중이지만 29% 가까운 10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투자자님들은 조정의 추세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제가 일간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단기 조정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7,600원, 7,500원, 뭐 7,400원, 7,200원까지, 7,250원, 7,200원까지 밑으로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금요일 날 매수의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매수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후로 시장에 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아주 양호하게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8,000원 위로는 저항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을 9,000원에서 만들었는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고점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고점이고, 매수 공략을 들어갔다면, 자, 이 가격 구간에서는 어떻게? 네,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일부 챙겨 놓는 그런 전략이 가능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파이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월봉 차트서부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인적 분할로 재상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려지는 캔들의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인적 분할 상장된 이후에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고요. 조정을 벗어내면서 또 상승의 추세도 있었는데요. 아마 파인테크닉스 내장 힌지 관련해서 또 저 말고도 뭐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유튜브라든지 또 증권 방송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추세에서 아마 의견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해요. 요 가격 구간에서. 그런데 이 추세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고점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인적 분할 상장하면서 이 윗꼬리는 누가 봐도 매도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수 공략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아카데미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점은 12,000원 고가, 11,000원 고가에서 조정의 추세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고 있는 그 캔들이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고 있는.
그래서 주봉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주종 차트로 가서 보면 조정 이후에는 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조정 이후에 횡보를 좀 보이게 됩니다. 횡보. 조정 이후에 횡보. 그 시장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다시 재차 3주 연속.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과매도 신호도 나오고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하지만 앞서 테크인과 마찬가지로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일봉 차트까지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요, 자, 현재는 8,000원 위로, 8,500원 위로 9,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저항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저항이 예상이 되어져요. 요 구간. 7월 달서부터 해서 8월, 9월 넘어가지 못했던 저항을 받았던 가격이 8,500원부터 위로 9,000원 가격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보면 매도에서 매수로 좀 넘어가는 특히 이제 10월 달 들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특징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추세, 조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조정의 추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앞전에 매물대가 쌓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크인과 마찬가지 이 조정의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는 이 저항을 극복하는 매물 소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따라서 파이nem텍의 매수 공략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8,500원, 8,300원, 8,200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평선을 꼭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은 21선의 변곡, 이게 살짝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울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61선과 여기서는 61선과 기술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요.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면 골드 크로스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우상향 추세 유지를 해 나간다면 8,000원 가격은 이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8,550원인데요. 8,550원 이하 8,000원 가격 부근까지 그렇게 뭐 넓은 구간은 아니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좀 여유 있게 직전 저점 10월 6일 저점인 7,000원 가격 부분을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1차 매수는 현재가 이하 8,000원 가격 구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함께 플렉시블 OLED 출하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